사흘 전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붕괴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합동 분향소에선 하루 종일 유가족들의 오열이 쏟아졌습니다. 안타까운 희생이 다시 없도록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대비하고 관리해야 할까요? 이송규 안전전문가 겸 기술사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해당 영상을 다시 봐도 네. 그저 좀 어이가 없고 황망하고 그렇습니다. 네. 이 영상에 보니까 건물이 순식간에 한꺼번에 네. 이게 호락 무너지던데 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무너질까요? 그렇습니다. 이 건물은 나무와 달라서 나무는 뭐 바람이 불거나 외력이 작용하면 구부러지는데 네. 건물, 특히 시멘트 같은 경우는 구부러짐이 없이 어떤 힘의 한도가 넘어가면 순식간에 무너지는 사고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위험하고 이런 연출이, 이런 상황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게 한간에서는 이제 그 철거 업체가 작업 속도를 높이려고 이 저층을 해체해서 건물을 의도적으로 한꺼번에 무너뜨리려 했다. 뭐 이런 의혹도 나왔는데 이게 가능성이 있는 추정이라고 보십니까? 네, 원래 이제 철거를 할 때 5층이면 네. 포크레인이 5층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올라가면서 5층을 철거하고 조심스럽게 4층 내려오고 네. 3층 철거하고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데 네. 철거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통 이거는 이제 변칙이고 약간 위법성이 있거든요. 네. 3층을 중간을 내려서 수직으로 내리는 경우도 가끔 발생합니다. 네. 그러나 만약에 이제 이런 같은 경우에 1층에서 그렇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요. 만약에 1층에 있는 기둥이나 이런 그 지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건물 중에서 네. 이게 이제 어떤 힘이 가해졌습니다. 그러나 원인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 위법성으로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이게 그 공사를 진행 중에 좀 뭐 위험성이 좀 있으니까 이 버스 정류장을 그 공사 기간에만 좀 다른 곳으로 옮긴다든지 좀 이랬다면 어떨지 좀 궁금한데 혹시 안전 의무 규정에 그런 관련 내용은 없는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철거를 하려고 할 때는 그 철거 계획서를 지자체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철거 계획서에 철거 순서라든지 또 저기 버스 정류장이 있는 경우 네. 정류장을 이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예. 그러나 이 철거 계획서에 아마 포함이 되지 않았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포함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위험하지 않다고 전문가들이 거기 설계하는 사람들이 위험하지 않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전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지켜졌더라면 사상자는 크게 줄었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 현장 관계자들의 진술 내용을 좀 보면 며칠 전부터 이제 특이한 소리가 났다. 네. 이런 그 내용들이 있어요. 그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 당시에도 뭐 붕괴 며칠 전에 이상한 소리가 난다든지 뭐 균열이 간다든지 이런 전조 증상이 있었단 말이죠. 예, 이런 건물 전체가 무너지는데 전조 현상은 없었을까요? 네, 전조 현상은 분명히 나타납니다. 모든 건물들인지 어떤 물체가 파괴되기 전에 분명히 전조가 나타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철거 과정에서도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징후가. 그러나 이 굉음 소리가 났다고 하는데 이 굉음 소리가 철거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큰 소리인지 분간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전조 현상은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간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투입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건물 철거라는 것이 이게 뭐 전국에서 한두 군데서 하는 것도 아니고 매일 수백 군데에서 이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안전 수칙 같은 게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매뉴얼이라는 것도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 이런 모든 규칙이 완전히 무시된 인재라고 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아마 철거 계획서, 어떤 매뉴얼에는 정상적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네. 그러나 어떤 철거하는 과정에서 과실이거나 어떤 공사를 단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버스 앞자리에 탑승한 분들은 목숨을 구했는데 나무 한 그루가 완충 작용을 한 덕분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설치된 가림막은 무용지물이었을까요? 안전 펜스 규정은 없는 건지 아니면 무시된 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아쉽게도 현재 규정에는 안전 펜스 설치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꼭 개선해야 될 내용이고요. 네. 근데 규정에 가림막 규정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가림막은 안전을 완충시키는 그 역할이 아니라 먼지를 막고 또 시각적으로 가려주는 이런 뭐 커튼 역할 그 외에는 없습니다. 특히 먼지 같은 경우 뭐 안전이라든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런 것들이 개선돼야 되고요. 아까 지금 앵카께서 말씀하신 나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나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네. 모든 것을 충격을 흡수할 수는 없지만 나무가 10%만 흡수된다 하더라도
그 밑에 있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망까지는 가지 않고 그런 혜택이 있었다라고 효과가 있었다라고 충분히 예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사고를 지켜보면서 2년 전 서울 잠원동 붕괴 사고 떠올리는 분들 계실 겁니다. 당시와 판박이라고 하는 분들이 꽤 계신데 어떤 점이 닮아 있을까요? 지금 건물 층수도 똑같아요. 그리고 또 지하도 1층이고요. 네. 또 철거하는 과정에서 똑같고요. 또 건물이 철거할 때는 상에서 하로 수직 붕괴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네. 지금처럼 측면에서 도로변으로 이렇게 넘어지는 이런 상황인데 잠원동이나 이번 사건이나 똑같이 5층 건물에서 넘어지는 것도 수직 하중이 아닌 건물벽으로 넘어졌기 때문에 똑같은 작업 과정에서 유사한 환경 작업 과정에서 있어서 거의 똑같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유사한 사고가 일어났는데 오늘 오전 서울 서초구 호텔 철거 현장에서 또 붕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철거공사 원청 하도급 문제도 지적이 되던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그 근본적인 건설업의 문제점을 있는데 저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다단계 하도급이라고 합니다. 다단계 하도급이면 지금 100이라는 그 금액으로 수주를 받으면 1차 하도급을 또 가지 않습니까? 가면은 한 80%, 80의 금액이 갑니다. 그러면 또 3차에 가면 또 한 60, 4차. 절반, 최초 금액의 절반 이상의 비용으로 건설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비용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거기 최종 작업하는 사람들의 엔지니어들의 기술자들의 품질도 굉장히 낮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철거하는 과정에서 하도급이 굉장히 연결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 원인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나타날 수 있다라고 예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또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는데 건물 철거 현장에서 특히 신경 쓰고 관리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요? 그렇습니다. 철거 현장에서 이제 비가 오기 때문에 비가 오면은 어떤 철거하는 과정에서 미끌림이라든지 건물들이 포크레인이 상층으로 최상층으로 올라가거든요. 네. 올라가는 과정에서 빗물이 있었다면 미끄러서 넘어지면 지금 그 주변이 또 이번 사건과 같이 되고요. 또 이런 포크레인들이 올라갔을 때 지반이 약할 때 기둥이 약할 때는 보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은 평상시 때 보강을 하지 않았는데 비로 인해서 침수가 되고 물로 인해서 약해지고 또 편심 중량이 작용한다면 건물이 측면으로 또 넘어올 수 있는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비가 온다거나 날씨가 안 좋을 때는 특히 안전에 더 관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철거 건물도 그렇고 노후 건축물도 위험할 것 같아요. 네. 이 노후 건축물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면 노후 건축물을 철거한다는 것은 지금 수명이 다 됐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데 그걸 상부에 올라가면서 철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노후 건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노후 건물을 지탱할 수 있는 기둥을 어떤 철골 골재를 보조로 추가하면서 순서대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어떤 비용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사고는 또 연이어서 나타날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이 돼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붕괴 사고 원인을 이제 밝히기 위한 조사가 본격화됐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좀 더 들여봐야 할지 전문가 입장에서 보신다면요. 지금 제일 보면 철거 계획서가 어떻게 진행됐는지요. 그 계획서가 자체가 잘못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잘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획서대로 진행이 안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어떤 서류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종적으로 이번 붕괴 사고가 인재로 결론이 난다면 누구에게 어느 정도의 과실을 물을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네. 정부 지자체도 지금 승인을 했기 때문에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고요. 어떤 법에서 위반이 됐냐 안 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시민의 안전에 얼마나 활용이 돼 있느냐, 얼마나 기여가 돼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서 지자체도 물론 있겠고요. 네. 또 작업하는 뭐 업체, 또 작업 관리자들, 또 거기에 감리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상황들을 봐서 책임들이 이렇게 분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허술한 안전관리에 안전 불감증까지 더해져 더 큰 인명피해가 생긴 것 같은데요. 더 이상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송규 안전전문가 겸 기술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